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지수는 뭐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고점이 이제 한 코스피 기준으로 3,300선 그죠? 저점이 이제 3,100선 되는데 그러니까 뭐 5% 안팎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는 조금 내린 거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오르는 건 오르고 내리는 건 내리다 보니 투자 손실은 클 거예요. 최근에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투자자 대부분이 약 한 70%가 투자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에 그 시장 금리에 기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은행 주식을 매수해야 될 시기가 제가 여러 차례 지난 2,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결과 그 손실이 발생했다고 봐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은행 업무예요. 오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카카오뱅크 주가 지나치게 높다. PR이 주가 7만원 조금 넘었을 때 200배는 오더라고요. 근데 신한은행과 비교하면 신한은행이 이제 시중은행 중에서는 1등 기업이잖아요. 1등 기업인데 신한은행 주가가 38,000원이면 카카오뱅크 69,000원은 지나치게 높다. 주가만 가지고 단순히 높다 낮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주당 순이익을 보더라도 신한은행은 최근 결산일 기준입니다. 신한은행 2344원이 나왔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169원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230원은 돼야 10분의 1인데, 그러니까 10분의 2가 15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주가는 1.8배예요. 그러면 실적 대비, 영업 실적 대비 카카오 주가는 신한은행보다 몇 배 비싸냐 하면 한 30배 비싸요. 여기 문제 있다는 거죠. 하는 역할과 업무와 능력은 비슷한데 주가만 높은 거죠. 다만 인터넷 은행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직원이 많을 필요는 없다.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쟁력은 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유가증권 업무 쪽은 직원의 과다 여부하고는 또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 뭐 10,000명 있다고 해갖고 주식 투자해갖고 성공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증명도 됐고요. 오히려 은행이 직원은 많지만은 증권회사보다도 유관증권 부분에서는 지식이나 능력 측면에서도 아마 뒤떨어질 거예요. 최근 한 5년 동안 보강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실력이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로 이동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갖고 초과 수익을 기대할 만한 거는 없고, 다만 비용 절감은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또 오프라인 은행도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상은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터넷 은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인터넷 쪽에는 그렇게 뭐 지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 근래 이 방송하면서 이거 공부한다고도 시간 많이 낭비했어요. 쉽게 가면 컴퓨터 공부한다고 시간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인터넷 쪽에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프라인의 장점이에요. 거기 또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나이 많은 세대들은
퇴출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는 또 10년 후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이 10년 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카카오뱅크 주식 가격은 액면가는 신한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모두 5천원이고 업무도 비슷하고 유가증권 그 투자 능력도 뭐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유가증권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손실 많이 나거든요. 올해가 대표적이잖아요. 패널들, 애널리스트들이 그 여러분을 선도했잖아요. 뭐 투자하라, 뭐 투자하라. 그때 70%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 공간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직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조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안내를 했는데 여러분이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능력이 그래 뛰어나진 않다. 그거는 인터넷 은행이나 오프라인 은행이나 뭐 애널리스트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증권 투자나 금융상품 판매 능력에 있어서는 여기서 능력은 많이 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아까 고객한테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요. 은행의 미래, 특히 그 인터넷 은행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렇잖아요. 금융상품 판매 경쟁력이에요. 많이 파는 건 일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꾸준히 영업실적을 보여줄 때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 은행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환율 업무는 연초 여러분 제일 잘 아실 거잖아요. 패널들 90%가 원화 가치가 연말까지 달러당 1,000원 이하까지 가리라고 예상했는데 뭐 거꾸로 가버렸잖아요. 그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환전 업무는 외국 상품 투자하고도 또 관계되어 있거든요. 환율 업무는. 이 그림에서 뭐 잘 알 수 있잖아요.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요. 주식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패널들이나 은행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상장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주가 하락하고 채권 가격 하락해요. 그럼 인터넷 은행이라고 뭐 크게 유리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비교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을 봤거든요.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신한은행, 신한지주라고 하죠. 요즘 2344원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카카오뱅크는 169원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230원은 돼야 되는데 170원이 안 되니 1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약 한 1.8배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30배 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본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산. 쉽게 하면 주당 자산도 신한은행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카카오 주가는 지나치게 높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개별 주식을 가지고는 처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일부 했어요. 주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카카오 같은 주식이 크게 빠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분야는 뭐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 견해차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 그런데 그 장기라는 개념이 3년 정도 보면 카카오 주가는 지금보다 20% 이상 빠져도 전혀 문제 없다. 30% 빠져도 그 문제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